파리 테러로 전 세계가 충격과 애도에 잠겨 있습니다. 당사국인 프랑스인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감행한 데 이어 국제적인 참전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IS와의 전쟁 확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국제협상 전문가시죠. 박상기 뉴욕 주립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 대표님, 네. 사실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해서 이제 프랑스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는데 공격의 규모, 효과 어떤 정도로 저희들이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그 프랑스가 중동 지역에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군사 공군기지 하나, 그 요르단의 공군기지 하나를 가지고 있고, 요르단에는 미라지 2000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F-16 정도 되는 성능이에요. 예. 6대.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는 라팔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F-15K 정도 되는 아주 고성능 전투기인데 그 6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0대를 동원해서 각각 2발씩의 폭탄,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을 해서 10군데를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군사령부, 그 IS 예. 라카, 수도가 바로 그 IS의 수도가 라카라고 하죠. 그 라카에 있는 군사령부, 그리고 그 무기 창고, 네. 보급기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훈련소, 그리고 신병 모집소, 뭐 이런 것들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13일 날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중해 남부에 그 프랑스가 북해 지역에도 그 뭐 파리 그 북쪽에 바다가 있지만 지중해 쪽, 즉 니스가 있는 그 남쪽에도 바다가 있어요. 거기에 톨룽이라고 하는 군항이 있습니다. 그 톨룽에 프랑스 유일의 항공모함인 샤를 드골 항공모함이 있는데 그 샤를 드골 항공모함이 13일 날 출항했습니다. 예, 출항해서 지금 18일 날 도착 예정으로 페르시아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판넬을 좀 보고 좀 설명 좀 네. 해주실까요? 그래서 샤를 드골 항공모함이 예, 예. 한 4만 2천 톤 정도 되는데 예, 여기에 라팔 전투기가 한 24대가 탑재가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18일 날 이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이 이라크 앞에 있는 페르시아만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폭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왜 지중해에도 시리아 바다가 있는데 지중해 그렇죠. 가지 않고 왜 여기 가냐? 이 지중해 연안에는 타르투스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임차 군항이 있습니다. 공군기지도 있어요. 그래서 자극하지 여기는 않고. 러시아를 자극하기 때문에 예. 이쪽으로 돌아 들어가서 여기에서 폭격을 하는데 그 어제 지금 그 올랑드 대통령이 러시아도 미국과 협력해라. 그렇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러시아마저도 협력을 하게 된다면 굳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군사력이 어렵게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다. 수에즈 운하를 거쳐 홍해로 내려가서 아라비아 반도로 돌아서 엄청난 또 길이 아니겠습니까? 돌아서 갈 이유가 없는 러시아 것이죠.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이었죠. 여객기, 러시아 여객기가 지금 격추가 돼서 사실은 러시아도 이번 IS 대테러 작전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 어떻게 아주 보십니까? 높아졌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 러시아는 그 시리아를 폭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IS를 폭격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그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군. 시리아 반군을 폭격하고 있는 것이 좀 애매했어요. 그 미국과 계속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러시아 비행기가 여객기가 추락을 하게 되면서 예. 거기에 IS들이 시한폭탄을 장착을 한 정황이 있고 IS가 스스로 우리가 했다라고 예. 하기 때문에 또 모스크바를 크렘린을 우리 거로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또 IS가 아주 그 도발적인 언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의 뭐 최초로 러시아와 미국이 연합 군사 작전을 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 교수님, 사실 저희들은 이제 주목되는 것이 IS가 이제 미국의 워싱턴 DC를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위협으로 봐야 될까요? 실질적인 위협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유는 이전에 9/11 사태 때도 과연 미국의 이슬람 근본주의자의 그런 과격한 행동을 실제로 할 수 있을까 했지만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가능성은 높고 또한 그 IS가 이번에 보여준 그 파리 사태는 단순한 그 어떤 특정 지역의 소수의 그 어떤 작전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상당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면서 실제로 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런 작전을 수행하고 본다면은 IS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지역에 시리아 지역에 거점을 둔 그러한 이슬람 반군 단체가 아니라 전 세계를 타겟으로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서 막대한 재원을 가지고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예. 미국에 대한 공격은 그것이 워싱턴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은 전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매우 위협적인 상당히 국제사회가 좀 공포의 도가니 속에 빠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협상 측면에서 본다면 IS가 노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워싱턴도 당했구나, 모스크바도 당했구나.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그 어떤
그 정신적인 멘탈에 붕괴 오는 것이 공포, 피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리적인 그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테러란 용어, 공포란 용어로 쓴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예. IS는 그것을 노리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우리 신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미국, 영국, 러시아가 지금 협공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억제하려는 그런 모임 조짐을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테러에 대한 대응은 정규적인 그 군사적 대응으로선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아시다시피 만약 그랬다면은 그 실제로 그런 작전이 벌어진 파리를 공격한다거나 워싱턴을 공격한다거나 거점을 찾아내서 해야겠죠. 하지만 원점 타격이라는 그런 기준에서 군사적 전략 기준에서 지금 시리아를 그리고 공격하겠다는 그런 작전 펼치고 있지만은 결국은 테러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그래서 저 테러 집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존재가 잊혀지는 것이 네. 가장 무섭고 자기들이 실행한 작전이 테러를 조장하지 못할 때 가장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심리전 하는데 IS에 대한 그 어떤 그 세력에 대한 건절을 하려면은 군사적인 그런 작전도 물론 병행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IS가 하는 행동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글로벌적인 대응 그리고 그 테러가 아니고 유야무야되는 그 스스로가 질일멸렬하게 만드는 그런 고도의 정보전과 심리전이 요구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미디어전. 예. 지금 IS가 너무 미디어를 잘 쓰고 있습니다. SNS를 그냥 자기 손 위에 있는 주사위처럼 놀리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여론전, 정보전과 함께 사실은 IS의 원점을 사실 타격을 해서 원점 자체를 없애는 방법도 하나일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상군 투입을 매우 꺼려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 박 박사님이 이제 소프트 파워적인 측면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IS라는 이 거의 사상 초유의 어떤 그 테러 집단은 소프트 파워로만 되지 않는다. 이 하드 파워가 같이 가야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IS는 다른 여태까지의 테러 집단이 가지고 있던 것 외에 막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유지되려고 하면 결국은 돈입니다. 따라서 지상군이 들어가서 IS가 가지고 있는 유전 지역을 확보를 해서 더 이상 돈을 가지고 조직 확충을 못하게 만들어서 조직의 발전이 안 되고 또 급료를 지금 IS 대원들이 계속 받고 있어요. 그렇죠. 급료를 못 받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아프리카의 말리 지역에 특수부대를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그 특수부대를 지금 중동 지역으로 만약에 보낸다 하더라도 특수부대는 말이 특수부대지 그야말로 특수한 작전을 하는 부대지 뭐 정규부대처럼 어디를 점령한다든지 네. 뭐 쓸어버린다든지 네.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정규군이 들어야 돼요. 해병대가 들어가든지 육군이 들어가든지 정규군이 들어야 되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 지상군의 투입입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정권이 지금 이제 재선에 성공해서 8년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선거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이 오바마 정권의 가장 큰 치적이 공화당 정권이 벌여놓았던 아프간전, 이라크전 두 개의 전쟁을 우리 끝냈다. 이 공화당 정권의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쇠락하고 중국의 부상을 허용했지 않느냐. 우리는 이것을 끝내고 우리는 경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선거에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홍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상군을 밀게 되면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홍보의 큰 가치가 하나 사라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공화당 지금 뭐 후보들 측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상군 들어가야 된다. 이게 바로 미국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그런 게릴라적인 테러, 미국의 뭐 워싱턴 DC든 뭐 어떤 뉴욕이든 뭐 이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어떤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미국 여행 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얼마나 그 공항 지역에서 검문 검색이 철저한지.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외로운 늑대라고 하죠. 자생적인 테러. 이런 것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코란을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코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IS 같은 경우도 수니파의 근본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아파보다 수니파가 조금 더 근본주의에 가까운데 그 중에서도 아주 코란을 거의 뭐 극단적으로 지금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코란에는 이교도들에게 지하드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른바 성전이죠. 성전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도 무슬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생적인 그 외로운 늑대들이 자생적으로
생겨서 이를테면 미국은 지금 총기를 자유롭게 이렇게 허가받지 않습니까? 네. 또 폭탄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동에서 들어가는 네. IS 전사보다는 자생적으로 생긴 또 방금 박 박사 말씀하셨듯이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서로가 또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테러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거 어떻게 차단해야 됩니까, 이거? 자,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나무가 크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그 생명의 원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팔다리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을 겨냥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정규전을 해서 지상군을 투입해서 그 원점을 완전히 괴멸시킨다는 것인데, 자, 그냥 그 문제 그대로 본다면은 IS의 원점이 어디냐는 것이죠. IS 원점은 락카냐? 시리아의 락카일까요? 아니란 겁니다. 다음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급여도 받고 있고 이전에 그 어떤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보다도 재정적으로 튼튼하다. 지금 사실은 그 IS가 저렇게 붕괴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원유 시장의 석유 가격과 사실은 굉장히 연동성이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석유가를 낮추는 이유는 러시아의 그 외교 정책력을 낮추기 위해서였고, 그런데 그걸 낮추다 보니까 미국에서 셰일 석유가 거대한 산업을 부상하게 됐습니다. 석유 대체제가 생긴 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대체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석유가를 계속 낮추고 있고, 예. 유사일에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채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그렇다면 석유 시장에서 오일만이가 결국은 이슬람의 극우단체를 도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사마 빌라든이 대표적인 경우이고, 그는 아예 은행을 세워서 국제 은행을 세워서 대규모 돈 스탁을 체계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군사적인 대응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까 또 소프트 파워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원점, 결국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의 에너지, 자금의 원천을 두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두드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협상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냐면 결국 이것은 IS는 직접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의제기를 해야 됩니다. IS에 힘을 주고 그들이 지탱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제공해주는, 실제로는 5일만을 쥐고 있고, 예. 다음에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IS를 도닥거리는 그 작전을 일단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IS를 심리적으로 고립화시킨 다음에, 그래서 더 이상 확장하기 힘들고 지탱하기 힘들 때, 그때 힘이 없을 때 손자병법도 있지 않습니까? 강성한 군대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슬림 내에서의 네. 고립을 시켜야 된다. 고립시키고 네. 그쪽에 들어가는 그 혈맥을 끊고 재원을 끊고 세계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해서 IS 내부에서도 내분이 일어날 정도로 했을 적에, 그런 다음에 가장 약해진 상황에서 군사적인 대응을 아주 적절하게 정확하게 해야지 IS는 괴멸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IS가 또 하는 문제는 이슬람 하는데 IS에 점점 비이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글로벌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미사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IS가 우리나라를 62개 이른바 십자군 대상으로 좀 포함이 돼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 뭐 이거 테러의 어떤 무풍지대가 아니다라는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데, 신 대표님 어떻게 대처해야 돼갑니까? 일단 그 국회에 잠자고 있는 테러 방지법, 그리고 사이버 테러 방지법, 이런 테러 관련 법들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국정원 그러면은 항상 그것을 정치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다른 법안으로 제어를 해야지, 국정원의 어떤 능력과 힘을 키워주면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 대선에 개입하고 총선에 개입하고 할 것 같으니까 안 돼 라고 하다가 우리 파리 테러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테러를 우리가 당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냐 이겁니다. 그래서 국정원도 우리의 정부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일단은 믿고, 테러, 국민안전처도 생겼죠. 네. 그래서 국민안전처와 국정원이 잘 협조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우리도 이제 그 다문화 정책에 의해서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 또 중심으로 또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슬림들이 사실은 또 대부분 또 순위파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순위파 경전들도 잘 연구를 하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국정원이 사실 알아야 돼요. 경전을 읽어보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연구 그리고 사전적인 대응이 이제는 우리는 절실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실 IS에 김모 군이 가입을 해서 좀 우리 사회가 좀 뜨거운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일단 저는 국익부터 생각한다고 생각하며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러다는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과연 이런 시국에서 전세가 지금 어떤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선거에도 대세는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세를 타지 못한다면 낙하합니다. 떨어집니다. 결국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미국과 서방의 모든 서방과 러시아까지 합세한 IS에 대한 대응 전략에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군사적 개입이든 병참적 지원이든 또한 대테러 방지법에 같이 동조하던 것이든 지금은 적극적으로 같이 동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내에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정으로 따뜻하게 하는 것.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텐트에 들어온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해달라고 텐트에 들어온 사람을 당장 지금 조금 전까지 칼질을 하고 있던 칼싸움 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보호한다는 것이 이슬람의 정신입니다. 결국 이슬람은 또한 반드시 은혜를 갚는다는 정신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에게 따뜻함을 준 사람한테는 보호한다는 정신이 우리 민족만큼 강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여러 이슬람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실 형편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분들입니다.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동참을 하되 네. 대내적으로는 따뜻한 이문화 가정 정책을 통해서 국내 정세를, 국내의 어떤 치안을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지혜도 우리 정부로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분 고언 잘 들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